밤길을 걸어가는 한 여인. 문득 발걸음을 돌린 그녀는 술을 마시는 남자의 앞으로 다가가더니 왜 매일 술 마셔요? 무작정 들이받기 시작하죠. 아니면 뭐해? 할 일 줘요? 술 말고 할 일 줘요? 그리고 그녀 입에서 나온 것은 딸 추앙이요.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서나 볼 법한 추앙이요. 이 낯선 단어에 남자는 혼란스러워지죠. 뭐야?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너 내 이름 알아? 그 둘은 서로 이름도 모르는 나에 대해서 아는 거 있냐고.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이없다는 듯 남자는 자리를 피하고 며칠 뒤 반일을 하던 여인의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데 에이, 저쪽 다리로 갔다 와야지 뭐. 있어봐. 갑자기 일어선 남자는 저기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더니 어디가? 돌연 모자를 향해 눈을 날려버리죠. 추앙은 어떻게 하는 건데? 도대체 추앙이 뭐길래 응원하는 거. 남자가 갑자기 변하게 된 것일까요? 뭐든 된다. 응원하는 거. 대한민국의 추앙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전설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바로 시작합니다. 나 탱고 동호회 갔다가 기겁한 게 가까이서 숨소리 다 들리고 동호회 이야기가 한창인 점심시간 탁구는 땀을 뿌려 그냥 쓸어서 털어 막혀. 그 안에서 이례적인 미소로 대화를 대신하는 미정은 이전에 너네 동호회? 얘는 동호회 안 하잖아. 여기서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유일한 인물이었죠. 지원금도 나오는데 왜 안 해? 두세 개씩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이유는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야, 배우고 싶어서 가니? 정확하게 놀려고 하는 거지. 연애도 하면 좋고. 그녀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는 이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열에 9은 없어. 근데 한 번은 있다는 거. 그 한 번을 위해서 10군데 도는 거야. 오늘 나랑 가자. 뭐요? 가자. 동아리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해? 그저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한 집이 멀어서요. 집이 어딘데? 삼포시요. 용인 쪽인가? 수원 근처. 의미 없는 대화의 나열. 즉 인간관계의 연장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군중 속의 고독을 씹으며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나 오늘 늦을 것 같은데. 그러자 맏언니 기정도 나도 늦어. 12시에 강남역에서 봐. 오빠 창희도 나도 늦어. 모두 늦는다는 답이 오죠. 이따 봐. 막차가 끊기면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합승을 하는 게 이 남매들의 국룰이었습니다. 그렇게 안면 근육에 경련이 날 것 같던 그녀는 저 먼저 일어날게요. 왜? 벌써 가게? 얘 집 멀어요. 집이 어디랬지? 이서우지. 자, 건배! 드디어 연장 근무에서 벗어났지만 어디야? 집이 어디냐길래 난 어차피 경기도민이니까 어딜 나가도 서울 나들이다. 그러니까 약속 장소 편하게 정해라. 언니는 집에 갈 생각은커녕 그래요? 그러더니 삼청동에서 보자 씨. 또다시 실패한 소개팅 이야기에 울분을 토해내는 중이었죠.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아 눈물 나. 근데 그런 놈을 소개시켜줘? 내가 한 번 갔다 온 건 아무 말 안 해. 야 근데 애 잘린 호래비가 말이 되냐? 그런데 그녀의 뒷담화를 듣던 모두의 표정이 아니야 이게 뺨석대로는 분이 안 풀려.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하필 옆 테이블이 누가 봐도 호라비와 딸의 조합이었던 것이었죠. 애가 중2란다. 심지어 중2 알지? 이 뇌의 회로가 동물인지 대놓고 조리돌림을 시전하던 기정은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지만 아이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잘 사는 집들 많어. 이어지는 친구들의 수습은 서로 자식 소중한지 알고 서로 챙기고. 상황을 더욱 나락에 빠뜨리고 맙니다. 게다가 새로운 등장인물은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래? 불길한 추임새로 포문을 열더니 싸웠니 둘이? 근데 고깃집에서 원래 그렇게 작게 말해요? 대놓고 폭격을 날리기 시작하죠. 나 처음 보네. 고깃집에서 술 마시면서 그렇게 속건드는 사람들. 그렇게 견딜 수 없는 민망함에 힘들어. 나 너무 많이 마셨어. 서둘러 자리를 뜨려는데 미정과 남자의 눈이 마주칩니다. 하필 같은 회사 동료였던 것이었죠. 제가 비록 이혼했지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결혼이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만나겠어요? 그렇게 기정에게 락스 한 잔이 절실해진 사이 그러니까 나랑 톡하면서 그놈이랑도 톡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동시에 새벽 1시에 막 양쪽 창 왔다 갔다. 애인과 이별을 준비 중인 창희는 청산가리를 들이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딴 놈이랑 톡하다가 애인한테 나도 보고 싶어요 선배님 썼다가 훅 지우고 그딴 짓은 안 해. 보고 싶단 말이 뭐? 난 BTS도 보고 싶고 우리 할머니도 보고 싶고 삼촌도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 엄청 많아. 넌 보고 싶은 사람 없어? 보고 싶단 말은 사랑한단 말인 거 모르냐? 너한테나. 사람들한테 물어봐. 새벽 1시에 보고
싶다고 톡 줘받는 남녀가 그게 아무 사이도 아닌가? 아, 기다리라고 좀! 그렇게 넌 이 와중에 너 혼자 택시 타고 갈 거야. 그게 걱정이지. 여기서 보자고 한 것도 너 집에 가기 편하려고 그런 거잖아. 진흙탕으로 흘러가던 둘의 대화는 강북에서 우리 집이 얼마나 먼지나 아냐? 너랑 헤어지고 난 맨날 우리 집까지 1시간 반 걸려서 갔어. 누가 그렇게 멀리 살래? 이 남매 특 경기도 컴플렉스를 건드려버리고 뭐 그놈은 서울 사냐? 하나만 묻자. 그놈이 애인이 있는 것 아냐 모르냐? 결국 남은 건 남친 있는 건 알아. 남친은 애인 아니냐? 요새 누가 그런 애인이란 말을 쓰냐? 물어봐 좀. 그런 말 쓰나 안 쓰나? 좁힐 수 없는 단어의 해석만큼이나 너 견딜 수 없이 촌스러워 아주. 멀고 먼 그들의 간극이었죠. 끔찍하게 촌스러워. 그렇게 각자 나름대로 너덜너덜해진 인간관계를 마친 남매는 타인과의 거리처럼 머나먼 경기도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다음 날 주말 너 또 어디가? 머리하러. 매일 아침마다 힘들다고 징징대면서 또 나가. 기정은 공허한 마음의 여백을 무엇으로든 채워보려고 하죠. 그리고 그건 창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차 사려고. 이게 전기차는 돈 안 들어요. 한 달에 5만 원이면 뒤집어 쓴대요. 차만 있으면 모든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 미정이랑 누나랑 저랑 늦어서 택시 타고 오면 그게 3만 원이에요. 전기차로 3천 원이면 쓰고도 남을 걸 그걸 3만 원씩 주고 다닌다고요. 하지만 차값을 일평생 시골에서 고지식하게 살아온 아버지에게 또 할부? 주제도 안 되는데 할부로 차 사가지고 신용불량자 될 뻔한 거 내가 구해준 거 그게 언제인데 곳에 또 전적이 있는 아들의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제가요 차도 없고요 경기도민이에요. 결국 차가 필요한 진짜 이유를 솔직하게 오픈해보지만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모든 역사는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차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디서 키스를 해요 남녀가? 오히려 아버지의 발작 버튼만 누른 꼴이 됩니다. 아유 왜 그래요 또? 아니 전 정말 아버지한테 숨기는 게 하나도 없고 싶어요. 제발 좀 숨겨라. 그렇게 남매의 시도는 모두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그건 창희의 동네 친구 소녀가 지나 도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보고 유기견이래. 깨끗이 씻겨가지고 집에 들여도 또 나가서 똥 묻히고 놀 놈이라고 나보고. 예린이가 나보고 견딜 수 없이 촌스럽대. 그렇게 불행 배틀로 마무리되는 그들 모두. 걔가 경기도를 보고 뭐라는 줄 아냐?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관계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매번 밀려나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죠. 난 할래. 할 거야. 아무나 사랑할 거야. 난. 그럼에도 그들은 지치지 않고 갈망합니다. 아무나 사랑해도 돼. 아무나 사랑할 거야. 내 결핍을 채워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었죠. 저기 아무나 지나간다. 피해요! 염기정 눈에 띄지 마요! 한편 아빠의 일손을 돕는 남자 구씨는 내일은 9시까지만 오면 된대요. 미정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도 말을 섞지 않는 기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뭐하러 왔대요? 내가 알아. 뭐 물어보면 대답이나 시원시원하게 해. 심지어 이름이 뭐냐니까 우물쭈물 뭐라고 불러야 되냐니까 구가입니다.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그는 일하는 시간 외에는 매일 허공을 응시하며 술만 마시는 정체불명의 알코올 중독자였죠. 다음날 일주일이란 쳇바퀴가 시작되고 출근을 하던 미정은 그 막연한 위안에 웃음 지어보지만 여기 있습니다. 땡큐. 이게 아니지. 오늘도 가슴을 죄어오는 최 팀장의 목소리에 아니지. 이게 아니지. 여지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더 아래로. 붉게 강조. 그녀의 흔적을 모조리 난도질해버린 빨간 펜은 그녀의 자존감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죠. 당신과 함께 여기 앉아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그지 같은 일도 아름다운 일이 돼요. 견딜 만한 일이 돼요. 그렇게 그녀는 연기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여자인 척. 무너지는 자존감을 붙들기 위해 난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지지를 받고 그래서 편안한 상태라고 상상하고 싶어요.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란 상상으로 현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은 연체가 5일 넘어가면 카드도 정지되고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녀를 무너뜨리는 건 그게 다가 아니었죠. 1,548만 4천 원을 매달 150만 원 정도씩 상환해야 되는데 그것은 단지 대출의 문제가 아닌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 받은 거 연체되고 있다고. 돈을 빌리고 잠적을 한 남친이란 작자 때문이었습니다. 조만간 집으로 우편물이 발송될 거예요. 그녀는 가족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구씨를 찾아가죠. 혹시 우편물 좀 받아줄 수 있나 해서요. 그렇게 정보 전달이 아닌 집에서 받으면 안 되는 게 있어서. 부탁이라는 형태의 첫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구씨는 귀찮기 짝이 없는 얼굴에도 그녀의 부탁을 받아주죠. 연미정은 여기 아닌데? 예 맞아요.
우편물 왔는데. 이따 들를게요. 그렇게 첩보물 같은 두 번째 대화가 오가고 웬일로 먼저 말을 다 건데? 그릇 가져가라고. 그날 저녁 그의 숙소에 처음으로 들어온 그녀는 여기다 좀 둘게요. 집엔 둘 데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용모를 마친 둘은 여느 때처럼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아주 잠깐이었던 그들의 접점도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연체가 5일 넘어가면 신용카드 정지된다고 해서 일단 이번 달 건 내가 막았어. 연락 줘.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답장 없는 톡을 붙은 채 끔찍한 관계를 경험 중인 미정은 볼링 동호회 갔었다면서요? 다음날 상담을 빙자한 어떻게? 이번 달부턴 거기로? 그놈의 관계를 또다시 강요받는 중이었죠. 더 둘러보고 결정할래요? 동호회 꼭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건 뭐 꼭은 아니지만 미정뿐만 아닌 자네도 동호회 안 들었나? 네. 회사의 다른 아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심병사 같은 건가? 내성적인 사람은 그냥 내성적일 수 있게 편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나? 이어서 튀어나온 못들을 없애려는 그 집요함은 심지어 오늘 침밥 죄 비노식 있어? 아싸들에겐 지옥과도 같은 강제적인 식사 조배정으로 이어지죠. 그렇게 결성된 미정의 조언은 사내 최강 아싸 트리오였습니다. 이거 무작위 추첨 아닌 것 같아. 동호회 안 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잖아. 그리고 이곳에 낀 불행한 인사는 저 하는데? 해? 네. 동호회 아무것도 안 하세요? 두 분도? 네.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왜 안 하세요? 누가 반긴다고 그런 데를 나가. 취할 것 같은 어색함에 결국 탈주해버리죠. 그렇게 M1 아싸들은 죄인이 된 듯 자괴감에 빠집니다. 이어서 미정은 선배 여기저기 돈 꺼달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애매해진 것 같더라. 사라지지 않던 그 일의 소식을 듣게 되죠. 한국 완전히 정리하고 태국 갔대. 신용불량자 되고 여기선 답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누구한테 갔겠니? 세영 언니한테 간 거지. 아니길 바랐던 결말을 듣고만 그녀는 너 혹시 선배랑 사귀었니? 사귀긴. 한없이 바닥으로 꺼져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20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시험지에 부모님 사인을 받아가야 했는데 보여주면 안 되는, 해결은 해야 되는데 엄두가 나질 않는 지금 상황에서 왜 크게 생각날까요? 그녀에게 독촉장은 마치 그녀의 삶의 낙제점이라는 선고장과 같았죠. 그냥 내가 20점짜린 건지. 그렇게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녀는 다급히 구시집으로 뛰어가는 부모님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눈앞에 보인 건 커피를 흘리는 구씨였죠. 구씨. 술로 연명하며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그의 위태로운 모습은 기분 나쁘게 누군가와 닮아 있었습니다. 밥 먹으라고 갔더니 여기가 시커매서 피떡이 돼서 자다 일어나. 얼굴이 왜 그러냐니까 지도 거울 보고 놀래. 술 먹고 자빠져서 술김에 아픈지도 모르고 잔 거지. 심지어 그는 강적이다. 또 술 사와? 그 와중에 또다시 술을 사오며 끊임없이 추락하게 멈추지 않고 있었죠. 도대체 그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토록 자신을 학대하는 걸까요? 그리고 다음 날 미정은 혹시 언니도 괌 가요? 뜬금없이 무슨 괌을 가? 난데없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난 언니도 가면서 너한테 비밀로 하는 줄 알고 기분 좀 그랬는데? 한수진하고 김지희 걔네도 휴가 때 괌 간대요. 기분 나쁘게 그런 걸 비밀로 하나 봐. 누가 쫓아올까 봐? 한수진이랑 언니는 되게 친한 줄 알았는데. 그녀는 스스로가 더 잘 알 듯 그들 사이에 낄 수 없는 주변인일 뿐이었죠. 게다가 또다시 자존감을 뭉개버리는 저놈의 혀차는 소리까지. 매일 겪는 일이고 어떻게든 버텨오던 것들이었지만 오늘따라 그녀는 이 모든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가 연미정 씨한테 딱 맞는 동호회를 발견했어요. 낭독회. 결국 미정은 못하겠어요. 네. 힘들어요. 네, 그래요. 뭐. 금이간툭처럼 터지고 말죠.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날마다 똑같던 발걸음을 돌리게 된 그녀는 고장난 불도저처럼 구씨를 들이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날 추앙해요. 그것은 그녀의 절박한 구조 요청이었죠.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개새끼. 내가 만났던 놈들은 다 개새끼.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그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했고 조금 있으면 겨울이에요. 낮부터 마시면서 쓰레기 같은 기분 견디는 거 지옥 같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일이든 해야 돼요. 그 또한 같이 벗어나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추앙해요.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숭배.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돌파구인 것이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는 들어가자. 그녀의 요구를 단칼에 거부합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요. 내가 뭐 하고 싶은 인간으로 보여. 너 내 이름 알아? 나에 대해서 아는 거 있냐고. 내가 왜 이런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이름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살고 있겠니? 그 또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사람하고는. 관계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죠. 더구나 그는 너 남자한테 돈 빌려줬지? 그녀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이미 파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내 새끼들도 여우야. 돈 빌려가고도 적반하장으로 치렀다면 찍소리 못하고 찌그러들려자. 알아본 거라고. 뚫어야 될 문제를 뚫어. 엉뚱한 대로 튀지 말고. 하지만 그녀는 그 자식이 돈을 다 갚으면 아무 문제 없을까? 그래도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변화되고 싶은 것이었죠. 거지 같은 인생에 거지 같은 인간들 다들 잘난 척. 미안하다. 나도 개새끼라서. 그리고 구 씨는 그렇게 돌아섰지만 밤새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매일 두세 개의 잔을 놓고 술을 마시던 그의 모습은 사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무의식의 발로일지도 몰랐죠. 그리고 다음 날 얼른 씻고 와, 밥 먹어요. 오늘 생각이 없었어. 왜? 씻고 와요. 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치지만 나쁜 새끼. 미정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그에게 맨날 술만 마시는데. 민망함과 동시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봐도 수작질을 상전 중인 낯선 남자들과 맞닥뜨리게 되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인적 없는 시골길. 그렇게 긴장감이 고조되던 순간 그녀의 뒤로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게다가 미정을 안심시키기 위해 병소리까지 내주는 서윗함까지. 그리고 놈들이 사라지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앞질러 가버리는 그의 모습에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녀는 잠시 그를 용서하기로 하죠. 그리고 다음 날 펴자마자 깨 뻔한 디자인 시안을 올린 미정은 드디어 사라지지 않던 일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왜 여기저기 세영이 연락처 물어? 딴 사람 돈은 몰라도 네 돈은 악착같이 갚았어. 알바 뛰고 뭐하고 탈탈 털어서 매달 입금했어. 고작 한 달 입금 못한 거잖아.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놈의 태도에 세영이한테 연락하면 돈이고 뭐가 없어. 아 진짜.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미친 새끼. 마음의 소리를 욕성으로 내고 말죠. 혹시 나보고 한 소리? 좋겠다. 아니요, 톡 보고. 그렇게 의도치 않게 일타쌍피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녀는 차라리 홀가분해지죠. 막상 부딪히고 보니 자신을 얽매던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미친 거 아니야? 내 친구 결혼식에 지가 왜 와? 헤어진 여친을 우연히 만난 창희는 지가 뭔데 거기로 와? 삐까뻔쩍 차려입고. 격하게 짜증을 내뱉는 중이었죠. 아, 견딜 수 없이 끔찍하네. 촌스럽네. 별소리 다 해놓고 편한 사이로 지내자. 사이코야? 내가 등신이야? 그냥 끝났으면 끝난 사이처럼 지내자고. 자신의 열등감을 건드린 그녀가 지랄을. 그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소개팅에서 실패한 채 노른자에서 흰자로 이동 중이던 기정은 같은 행선지로 향하는 뜻밖의 인물을 발견하죠. 예린이었습니다. 그냥 한 번 와본 거예요. 창희가 상처받은 것처럼 내가 한 번 와줬다. 니네 동네 당리야. 그녀 또한 창희의 마지막 말이 강부에서 우리 집이 얼마나 먼지나 아냐? 너랑 헤어지고 난 맨날 우리 집까지 1시간 반 걸려서 갔어. 아무것도 아닌데. 못내 덜그럭거렸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야 할 만큼 그녀는 창희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너 왜 네가 차놓고 차인 척해? 이어서 기정은 뭔 소리야? 이예린, 네가 찬 거잖아. 예린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같이 보기로 한 영화 혼자 보고 같이 가기로 한 식당 혼자 가고 그런 경우를 당하고 안 헤어질 여자 있어? 딴 여자 있냐? 어? 마음에 드는 여자 생겨서 은근슬쩍 정리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예린,
장미역에서 한참 울다 갔어. 그러자 창희는 걔가 먼저 시작했어.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아, 이놈 별거 없구나 하는 그 재수없는 오만정 떨어지는 눈빛. 여자들 만나다 보면 보이는 눈빛이 있어. 아, 이놈 별거 없구나. 이제 어떻게 헤어져야 될까? 뭐 어떤 꼬티를 잡아서 어떻게 족칠까? 그 처음엔 나도 무지겨. 그래, 나 별거 없는 놈인 거 안다. 근데 나 만나면 재면이 있다. 심심하진 않다. 그렇게 어르고 달래도 뭐 안 되면 뭐. 그럼 별 수 있어? 끝내자 한데 끝내는 수밖에. 그리고 왜 그런 핑계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영화를 혼자 봐서 헤어진 걸로 만들고 걔가 새벽에 딴 놈이랑 톡해서 헤어진 걸로 만들어야 돼. 절대로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그게 들통나서 헤어진 게 아니라. 그 진짜 이유를 격하게 토해내고 맙니다. 동등하지 못한 관계. 창희는 그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나도 알아. 견딜 수 없는 것이었죠. 걔가 질 수 있는 패 중에 내가 최고의 패는 아니라는 거. 대다수 20, 30대 남자들이 겪는 바로 그 감정이었습니다. 더 좋은 패가 있겠다 싶겠지. 나도 알아. 그렇게 맨날 내가 어느 동네 사는지 궁금하지 않냐. 갔다고 전해줘요. 사랑이란 관계는 이제 이 근처 지날 때마다 범창이가 생각나겠지. 사랑이란 감정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였죠. 그리고 그 일은 미정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개새끼들도 시작점은 다 그런 눈빛. 넌 부족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 하찮은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사실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였죠. 우리를 지치고 병들게 했던 건 다 그런 눈빛들이었다. 내가 주는 것만큼 받길 원하는 그 저울질이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고자 달려들었다가 자신의 볼품없음만 확인하고 돌아서는 반복적인 관계.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 넌 누구 채워준 적 있어? 그리고 답을 찾던 그녀는 갑자기 머릿속으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죠. 이어서 비학기에 새로운 동호회 정보를 드리고자 하니 또다시 동호회 문제로 소집된 아싸 트리오는 진짜 인권위에 신고해버릴까? 그냥 우리끼리 하죠. 아무거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돌입하는데 동호회 들기 전까진 계속 불러댈 것 같은데 우리 셋이 한다고 하고 안 모여도 상관없잖아요. 뭐 하냐고 하면? 갑자기 미정이 우리 진짜로 하는 건 어때요? 뜻밖의 정면 돌파를 제안합니다. 해방 클럽. 전 해방이 하고 싶어요. 해방되고 싶어요. 어디에 갇혔는진 모르겠는데 꼭 갇힌 것 같아요. 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해방. 좋다. 그렇게 세 분이서 네, 세 분이서 뭘 하시겠다는 해방 할 겁니다. 정체불명의 동호회가 창설되죠. 그리고 미정이 새롭게 깨달은 해방의 방법은 추앙받는 게 아닌 혹시 내가 추앙해줄까요? 내가 먼저 남을 추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쪽도 채워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필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선한 역발상에 또다시 고민에 빠진 구씨는 다음 날 인사는 하고 지내요. 또다시 들이받는 미정의 충돌에 머뭇거리죠. 인사는 하고 지내요. 그녀는 정말 작심한 듯 보였습니다. 결국 갈등하던 그는 마을버스 와. 뛰어. 인사도 아닌 어정쩡한 답변을 내뱉죠. 뛰라고. 그렇게 경기도와 서울만큼 멀었던 그들의 거리가 아주 조금은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해방의 첫걸음이었죠. 한편 야야야야, 일로 와봐. 해방클럽? 그녀가 결성한 동호회는 막 만든 것 같은데? 단숨에 사내 여직원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해방클럽이 뭐 하는 데야? 해방.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모여서 뭐 하는 건데? 모여서는 아니고 각자 뭐 하는 건데? 뚫고 나갈 거야. 어딜? 여기서. 어디로? 저기로. 뭐야? 그렇게 미정의 해방운동이 시작되는 동안 30만 원짜리 월세방에 40짜리 싱크대 놓게 생겼냐고 내가. 뭐 월세 받는다고 꽁으로 앉아서 돈 모은 줄 아나? 아버지 재호는 곤란한 상황을 겪는 중이었죠. 흑장미 미용실은 30 줬다는데 왜 나한테는 40이냐고. 그 집은 저 상부장 없이 하부장만 한 거고요. 마음 약한 상대를 알아본 노인네의 진상짓 때문이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노인네라고 아주 우습게 보고 다 떼가. 사장님. 그렇게 어이없이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구씨가 어디론가 가기 시작하죠. 아니 왜? 잠깐 갔다 올게. 어딜? 그렇게 도착한 곳은 역시나 방금 전에 그 집. 누구요? 이어서 퇴근하던 미정은 거칠게 자신을 지나치는 구씨를 보게 됩니다.
그는 왜인지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였죠. 아유, 이걸 어떻게 받아왔대? 아유, 고마워서 이거. 아유, 들어와 밥 먹어요. 다 차려놨는. 아, 왜 또 들어와요? 그렇게 알 수 없는 그의 속내에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미정은 그 이유를 따져 묻지만 괜찮았다가 차가웠다가. 사실 그는 무례한 노인이 아닌 똑같던데. 관계 속에서 항상 약자가 되는 아저씨랑 너랑. 그들에게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주눅대라면 받아줘? 좋게 좋게 해봐라. 돈 나오나. 한때 알았던 사람하고 끝장 보는 거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돈 못 받는 거보다 자기 자신까지 밑바닥으로 내던져가면서 험한 꼴 보는 게 더 힘들어요. 그의 생각에 미정은 변화할 가능성이 없어 보였죠. 미안하다. 술권 주제. 그래서 변화해보자는 그녀의 제의에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각자 꼴리는 대로 사는 거지 뭐. 나도 개선의 의지가 없고 너도 개선의 의지가 없고. 그렇게 예전처럼 각자의 길로 갈라지죠. 그리고 또다시 술을 사러 나가는 그는 내리라고! 한 여자의 목소리를 근데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어요? 자신을 이곳에 내리게 한 잘못 내렸어. 그때의 일을 회상합니다. 한편 편의점 본사 직원으로 일하는 창희는 오늘도 계속해서 걸려오는 점주 아지매의 전화에 시달리는 중이었죠. 예, 그럼요. 예, 알죠.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진상 점주의 하소연은 아버지에게도 고역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둬요. 그래도 일인데. 네, 들어가세요. 힘내시고요. 그렇게 1시간 13분. 바보처럼 전화를 끊지 못하는 그 모습이 답답했는지 너 몇 살까지 살 거냐? 아버지의 한 소리가 시작되죠. 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니들 세대는 100살까지 살아. 그럼 앞으로 6, 7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야? 잘려. 아,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밖에 더 세워요? 6, 70년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나라도 5년마다 세우는 거야. 아무 계획이 없이 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남의 여자 미주알 고주알 떠드는 얘기 들어주면서. 사실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아, 왜 남의 여자 떠드는 얘기를 듣고 사냐고. 마치 자신을 보는 듯한 그 모습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사내 자식이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전 하나 딱딱 못 끊고 말이야. 결국 쌓일 대로 쌓인 창희는 뭐 아버지는 인생을 계획한 대로 사셨습니까?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말죠. 속 터지는 딸에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아들의 자식 셋 낳고 농사 짓고 공장 도로 투잡 뛰면서 자가용 한 번 못 몰아보고 한여름 에어컨도 안 나는 공장에서 그냥 푹푹 쪄가면서 뭐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그러셨어요? 뭐 말씀해보세요. 그렇게 몇 시간 뒤 오늘 정말 보고도 믿기 힘든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창희는 TV 소리가 못내 맘에 걸립니다. 아버지가 홈쇼핑을 저렇게 넉놓고 볼 리가 없기 때문이었죠. 의견이 전부 다 13분 가져가는. 그리고 아버지가 보는 게 TV가 아님을 알기에 창희는 죄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필 천둥번개가 장렬하는 그 우울한 날 해방클럽의 첫 번째 모임이 시작되죠. 이상하게 마주보고 앉는 게 불편하더라고. 극강의 아싸들답게 자리마저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한 그들은 혹시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한가? 아니요. 진짜 편하고 좋네요. 해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는데 딴 거 없어. 해방하려면 퇴사하고 이혼하는 수밖에. 사실 해방은 전 그 중에 하나는 했는데 그것도 딱히 해방은 아니더라고요. 관계를 단절한다고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딜 가나 속 터지는 인간들은 있을 거고 그 인간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고 그럼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의 이 분노를 놓고 싶지 않아. 자신이 바뀌어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나의 분노는 너무 정당해. 너무너무 정당한 이 분노를 매번 꾹 눌러야 되는 게 고역이야. 문제는 그게 쉬운 게 아니란 것이었죠. 참자. 한편 매번 실패한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모를 바꿔보려는 기정은 그리고 이 눈 밑꺼짐은 연어주사. 연어주사로 콜라겐 재생해주면 되고요. 문득 익숙한 얼굴을 마주하고 맙니다. 네, 고깃집에서 원래 그렇게 작게 말해요? 악몽 같았던 그 고깃집의 여자였죠. 심지어 보세요. 심각하죠. 그 익숙함은 이렇게 그녀의 뉘련을 일깨워 더 먼 과거로 거슬러 가게 합니다. 저기 네. 혹시 삼포여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요건 어머 너 연기종이니? 그녀는 고등학교 동창 조경선이었죠. 그렇게 눈 밑에 콜라겐을 넣자마자 너 진짜 싸게 한 거야. 우리도 그 가격에 못해. 동창의 가게에 끌려온 기정은 사부 친구 데려온 거 처음이다? 나 남동생 있는 건 알지? 응. 너 나에 대해서 기억력 되게 좋다. 어떻게 다 기억하냐? 남동생 있는 곳까지? 그 순간 양반은 못될 것 같은 호랩이 태훈과 재회하게 됩니다. 야, 인사해. 누나 동창 삼포여고. 얼마 전에 유림이 생일날 고깃집에서 봤다는데? 그렇게 어색해서 죽을 것 같던 상황 속에서 얘 사춘기야? 어서오세요.
정말 뜬금없게도 알 수 없는 우주의 기운이 그녀를 감싸기 시작하죠. 미친냐. 금사파 세계 챔피언의 조경선 동생이다. 딸린 호랩이다. 발동 버튼이 눌린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아 미친년아. 아 그럼 술집 주인이 또 오라 그러지 뭐라 그래 그럼? 그렇게 기정에게 새로운 관계의 싹이 꿈틀거릴 무렵 미정은 섬처럼 멀어진 구씨를 바라보고 있었죠. 사람들은 천둥번개가 치면 무서워하는데 전 이상하게 차분해져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치이다 못해 드디어 세상이 끝나는구나. 바라던 바다. 모든 게 메말라버린 무감각해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갇힌 것 같은데 어딜 어떻게 뚫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다 같이 끝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불행하진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다. 아무 의욕도 없는 방전 상태. 실상 그것은 이대로 끝나도 상관없다. 바로 우울증의 다른 모습이었죠. 다 무덤으로 가는 길인데 그렇게 뭐 그렇게 신나고 좋을까. 관계의 끈이 희미해져 가던 그들에게 계시처럼 번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처럼 모든 빛이 사그라들자 퍼뜩 정신을 차린 그녀는 어둠을 헤치고 달려가죠. 들어가요! 그것은 얼른 들어가요! 살기 위한 발버둥이었습니다. 들어가라고요! 그렇게 남은 힘을 쥐어짜내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죠. 진짜로 행복해서 진짜로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인생이지. 이게 사는 거지. 그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날 술에 섞인 구씨는 발등에 난 화상을 발견합니다. 또 술에 취해 다친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한심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반일을 하던 구씨는 미정의 모자가 바람을 날아가자 그렇게 다친 발을 이끌며 내리라고! 자신을 이곳에 내리게 한 그 목소리를 너 그대로 쭉 가시면 뭔 일 당했다. 어떻게 알고 그랬냐?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그 목소리를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떠올리죠. 그래서 봄이 되면 당신도 나도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요! 그녀의 절박한 의지를 확인했던 그는 들어가라고요! 그렇게 그녀에게 성큼 다가갑니다. 확실해? 봄이 오면 너도 나도 다른 사람 돼 있는 거? 확실해. 추앙은 어떻게 하는 건데? 응원하는 거. 어떤 대가도 없이 넌 뭐든 할 수 있다. 맹목적으로 하는 응원하는 거. 조건 없는 응원. 그렇게 구씨는 무서운 개처럼. 그녀의 계획에 동참해보기로 하죠. 형 일반인 아니죠? 국가대표였죠. 형 아니 이런 사람이 왜 여기서 꽃을 따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또다시 저녁을 먹으러 오지 않는 구씨를 보며 미정은 힘이 빠져버립니다. 오다가 말아. 맨날 오다 말아. 그러나 나는 큰 사람이다. 사람을 갈구하지 않는다. 나는 큰 사람이다. 사람을 갈구하지 않는다. 이 관계의 주체는 자신임을 끊임없이 되뇌며 다시 한번 바위에 계란을 던져보죠. 샀는데 소주. 받아요. 얼마야? 됐어요. 확실해? 봄이 오면 다른 사람 돼 있는 거? 추앙하다 보면 다른 사람 돼 있을 거라며.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난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하고 나면 그 전하고는 다른 사람이 돼 있던데. 하기로 한 건가? 했잖아. 아까 낮에. 그리고 구씨의 마음을 확인한 미정은 배시시 미소가 번지고 맙니다. 한편 진짜 정 선배는 사람 질리게 말이 너무 많아. 동창회에서 직장 상사의 험담을 늘어놓던 장인은 나도 알아. 나도 말 많은 거. 나는 너 하는 말 다 재밌는데 네 목소리 들릴 때마다 막 피가 받쳐서 동창이 말한다. 깜빡이도 없이 들어오는 동창회 대시를 받게 되죠. 적당히 하고 적당히.
뭐야? 영창이! 더 이쪽이야 새끼야. 아 그런가? 그런가? 자식 어딜 붙으려고. 아, 2차 간다면서.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다가온 순간 나에게 의미가 되고 꽃이 되는 기적. 뭐야? 그것은 관계가 주는 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가만히 있어? 그날 분위기로 봐선 주말에 보자고 바로 다이렉트로 톡 날릴 것 같더니 왜? 다현이 걔 예린 정도 되지 않냐? 창희는 이미 예린이 정도 된다는 건 끌어야 되는 유모차 있고 보내야 되는 유치원 있는 그런 여자라는 건데. 그 관계의 끝을 혼자 결정짓는 중이었죠. 근데 난 그걸 해줄 수 없는 남자란 거. 그게 나의 딜레마야. 역시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여자를 만나니까 계속 헤어지는 거야. 다현이라고 뭐 다르겠어. 걔 욕심 빤하고 내 주제 빤하고. 그리고 그것은 씻겨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든든한 반려자를 꿈꾸는 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니 여자니? 다들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었죠. 배가 고픈데 먹고 싶은 게 없어. 하지만 배고픈 게 아닐 거야. 미정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실망스러웠던 것도 있고 미운 것도 있고 질투하는 것도 있고 세상 어디에도 좋기만 한 사람은 없다는 것. 사람들하고 수더분하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말인즉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 해결책은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막상 바뀌어 보려는 구 씨는 자신이 싸질러 놓은 똥무더기 앞에서 치울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결국 그 스트레스가 관성적으로 그를 술 앞으로 내몰죠. 아 그냥 4병 사가지. 더운데 이따 힘들게 또 오지 말고. 그리고 하필 그런 모습을 미정에게 들키자 짜증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뭐야? 저녁 먹었어요? 상관없어. 이따 뭐해요? 그렇게 변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못나 보였던 그는 니네 식구들 다 있는 데서 뭐 할 수 있는데. 엄한 미정에게 화풀이를 하고 말죠. 그리고 자괴감 속에 미정의 집을 바라봅니다. 이어서 그녀에게 주려고 샀던 아이스크림을 또 멍하니 바라보죠. 그렇게 다음 날 맘속으로 어제 했던 널뛰기를 수십 번도 더한 그는 결국 저 막내 따님 전화번호 좀. 마음을 독하게 먹습니다. 이어서 미정에게 도착한 건 믿기지 않는 구 씨의 문자였죠.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의 데이트가 아닌 추앙의 데이트가 이게 가능할까? 자식 새끼도 이러기 쉽지 않은데.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런 사람. 상대방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에 나도 덩달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그냥 쭉 좋아해 보려고요. 오로지 자신이 주체가 되는 기묘한 그들의 첫 데이트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귀여운 추억들이 이어지고 가짜로 해도 채워지나? 이쁘다 멋지다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잖아. 말하는 순간 진짜가 될 텐데 해봐요 한번. 아무 말이나. 이어서 다시 또 추앙을 해보려던 구 씨는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리죠.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이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새끼 뭐야? 그리고 그들과 마주친 기정은 이 상황이 어이가 없을 뿐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누가 보든 상관없이 추앙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술을 줄이기 시작한 구 씨는 다른 사람이 운전해주는 차 타니까 좋네. 아침에 운전도 할 수 있게 됐죠. 돈 생겼는데 혹시 먹고 싶은 거? 그렇게 봐도 신기한 문자를 곱씹어보는 미정에게 항상 막연했던 그 위로는 어느새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무나 사랑은 내가 하기로 했어. 말이 아무나지. 진짜 아무나냐 너는? 걱정이 앞선 기정은 아이 좁은 동네에서 뭐 어쩌려고. 미정을 말려보려 하지만 뭐가 무서운데? 평생 그렇게 사람 가려 만나서 잘 된 거 있어?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 보였죠. 찬혁 선배 만날 때
직장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했을 때 좋았어. 사람들이 남친 뭐 하냐고 물어보면 사업해. 그 한마디가 있어 보여서. 근데 너무 잘 나가니까 불안했어. 그렇게 고르고 골라놓고도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응원하진 않아. 나보단 잘나야 되는데 아주 잘나진 말아야 돼. 전적으로 준 적도 없고 전적으로 받은 적도 없고 다신 그런 짓 안 해. 상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잘 돼서 날아갈 것 같으면 기쁘게 날려보내줄 거야. 바닥을 긴다고 해도 쪽팔려 하지 않을 거야.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가는 관계. 그것이 미정이 생각하는 해방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정은 오늘 늦어요. 언니랑 한잔해요. 답이 없는 구씨의 문자에도 자꾸 답을 기다리게 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두고 봐라. 나도 이제 톡 안 한다. 그런 보복은 안 해요. 남자랑 사귀면서 조용한 응징과 보복 얼마나 많이 했게요. 당신의 애정도를 재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요. 그냥 추앙만 하면 되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되죠. 한편 가맹점을 관리하던 창희는 에휴, 얼만큼 벌었어. 내 손으로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해야지.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에휴, 그만할란다. 이거 받아서 할 사람 있나 알아봐. 가게를 접으려는 점주 할아버지에게 너 안 할래? 엄청난 제안을 받은 것이었죠. 일매출이 500에 월 순이익이 800에서 1000이야. 일생일대의 기회. 아버지한테 말이라도 해봐. 3억 만들려면 땅 팔아야 되는데 땅 팔아서 편의점 하자 말이 우리 아버지한테 통할 거 아니야?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갖고 그냥 전 국민이 나와서 다 미친 듯이 주워대도 혼자 공장 나와서 기계 돌리고 있을걸? 미치겠다 진짜. 눈앞에 월 1000이 있는데. 결국 능력남이 될 기회를 포기할 수 없던 창희는 진짜 그냥 말해보는 거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최후의 딜을 걸어봅니다. 좋은 점포 하나 나왔는데 보증금에 권리금이 3억인데 그러니까 못해도 10억 버신 거죠. 3억 드리고. 그렇게 장사 잘 되는데 주인은 왜 접냐. 내일 모레 80이세요. 제 담당 지역이라서 저한테 제일 먼저 제의드로 온 거예요. 생각 있으시면 아버지 돈 불리시라고요. 하지만 하고 싶으면 네가 3억 만들어서 해. 안 말려. 고지식탁의 챔피언 앞에서 그의 꿈은 여지없이 좌절되죠.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안고 계세요? 무작정 구씨의 집을 찾아간 그는 저예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신비하고 오묘한 녹색 광선과 마주치고 맙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오던 구씨는 자신의 소주병을 치우는 녀석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싸두셨어요? 치워달라고 하시지. 더 그냥. 금방 치워요. 씻으세요. 우리 둘이 후딱 고물상 갖다 주고 올게요. 결국 구씨는 그냥 두라고. 정색을 합니다. 이거 금방 치우는데 이거. 내가 싼 똥 누가 치워주는 게 니들은 고맙냐? 자신의 치부를 허락 없이 헤집는 그 불쾌함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들의 호의는 이거 도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뻘쭘하게 끝나버립니다. 역시 관계란 녹록지 않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열어줬어. 구씨는 낮의 길로 불편해진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괜찮을 땐 괜찮은데 싫을 때는 눈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더 싫고. 무슨 말 해야 되나 생각해내야 되는 것 자체가 중노동이야. 그리고 그 고충은 미정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죠. 나도 그런데 하루 24시간 중에 괜찮은 시간은 한두 시간 되나? 나머지는 다 견디는 시간. 그래도 소몰이 하듯이 어렵게 나를 끌고 가요.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어렵게 나를 끌고 가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왜 나 아이스크림? 샀어. 취해서. 마음속 응어리들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좋은데? 그리고 그 대화로 구씨는 마음의 여유와 평온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엄두가 안 나던 그 스타트를 끊어준 두환에게 자. 나름의 사과를 건넵니다. 형 팔았다. 네 친구 거. 저 안에 사는 남잔 저 시간에 뭐 하고 있었을까? 한잔하고 있었겠지. 당신 톡에 들어오면 통장에 돈 꽂힌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상대의 자존감을 채우는 주황은 아 맞다. 우리 퀵서비스 전화번호 바뀌었지? 그들의 인간관계를 몇 번이더라? 자신감이란 대지에 뿌리내리게 하죠. 잠깐만. 시키는 말 외에는 하지 않던 그녀가 근데 무슨 냄새인데 좋다. 무의식적으로 핸드크림. 대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거 좋다. 좋지. 하나 사줄까? 됐어. 얼마 안 해. 사줄게. 그렇게 100만 년 만의 잡담과 100만 년 만에 청소했다. 깨끗해진 집에서 이제 내가 뭐 할 것 같아. 100만 년 만의 청소가 이어지며 술 마셔야지.
이제 그들은 정말 애인이 된 것처럼 일상의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죠. 무슨 일 있었는지 안 물어. 어디서 어떻게 상처받고 이 동네로 와서 술만 마시는지 안 물어. 그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술 마시지 말란 말도 안 해. 그리고 안 잡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내가 다 차면 끝. 그녀의 추앙에 멋진데? 그 또한 추앙으로 답례합니다. 나 추앙했다. 좀 더 해보시지. 약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변화의 열망은 저 사과하고 싶어요. 기정에게도 불어오기 시작하죠. 하셨잖아요. 아니요, 제대로 안 했어요. 대충 어물쩍 넘어갔어요. 항상 여과되지 않은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줬던 기정은 결혼 안 했으면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만났겠냐는 말 오랫동안 마음에 박혀 있었어요. 그렇게 소중한 관계를 제가 술자리에서 함부로 떠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괜찮습니다.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렇게 진심을 다한 사과로 새로운 자신을, 새로운 관계를 꿈꿔봅니다. 한편 편의점 일로 분노를 삭히고 있던 장인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상황이었죠. 오늘따라 어서 돈 처음 뽑아보는 인간들만 쏟아져 나온다. 느려 터지는데 인간적으로 한 번만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열통 터져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러다 사고 친다. 엎친 데 덮친다고 꼭 이럴 때 사단 난다. 조심하자. 까딱하다간 오늘 나처럼 누구 하나 죽도록 패고 싶은 놈이랑 들러붙어 사고 친다. 조심하자.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그 순간 저기요. 미안하지만 자기 버스가 금방 올 것 같은데 먼저 뽑으면 안 되겠니?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왔구나. 어떤 말도 도저히 곱게 안 나갈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왜인지 모르지만 그는 양보를 하죠. 버스 놓칠까봐 그랬는지 그분이 너무 급하게 나와서 그분 통장 상태를 봤어. 잔액이 부족해서 5만 원을 인출할 수 없다는. 양보하길 잘했다. 마음이 풀리더라. 뭐 이런 사람도 사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건 그분께 신뢰고. 그리고 그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작은 추앙을 함으로써 5만 원도 없어서 못 뽑았는데 그 버스까지 놓쳤으면 얼마나 그랬겠냐. 마음속 응어리가 해소되는 걸 느낍니다. 희한하게 그런 타이밍을 또 귀신같이 한다. 난 좀 그런 발자 같아. 가랑비 같은 발자. 사실 그가 편의점 점주의 1시간짜리 통화를 들어줄 수 있는 것도 힘내시고요. 그런 품성 때문이었죠. 뭔가 가랑비처럼 티 안 나게 여러 사람 촉촉하게 하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동네 친구 현아의 기분도 촉촉하게 만듭니다. 가랑비 좋다. 그렇게 창희는 자신의 본성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아가죠. 하지만 다음날 내가 여기 뛰면 얼마 줄래? 내가 왜 줘야 되는데? 내 뛴다니까. 뛰라니까. 여전히 능력남에 대한 동경을 떨치지 못한 그는 구씨를 따라 무모한 도전을 시도하려 합니다. 하지마. 왜요? 저 건너려면 100m 11초 풀렛은 나와야 돼. 가속도 붙어야 돼서. 아무리 봐도 내가 건너. 어디까지 가냐? 집에 가냐?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결국 안 돼. 가랑이가 찢어지죠. 그리고 그 시각 구씨의 핸드폰에 의문의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구자경, 전화 좀 받아라. 도대체 어디 짱 박혀 있는 거냐? 우리 움직일 타이밍이야. 움직여야 된다고. 이제 그만 숨어 있어도 된다고. 과연 하지 말라고 했지. 구씨의 정체는 무엇이고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2022년 JTBC에서 방영 이후 넷플릭스 한국 프로그램 1위를 비롯 수많은 화제와 신드롬을 일으켰던 이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 또 오해영 등 인생 드라마 제조기 박희영 작가의 대표작으로 전작인 나의 아저씨에서 구원과 해방이라는 종교적인 주제에 보다 깊이 접근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느 드라마처럼 스펙타클한 사건은 없지만 한톨도 버릴 게 없는 명대사들의 항영과 다소 난해한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아낸 사색적인 화면들, 그리고 무엇보다 구며든다라는 유행어까지 만든 배우 손석구의 매력을 본격적으로 알린 작품으로 백상예술대상, TV부문 극본상, 한국방송 작가상, 드라마 작가상,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증 등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걸작 드라마이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1화부터 6화까지의 내용으로 고정 댓글에 적힌 링크를 통해 JTBC VOD 몰아보기 프로모션을 이용하여 정주행하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쟁이 쭌무비였습니다. 들을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거 누구 노래야? 쇼무.